권면을 통해 군에 건의해 주시고 오늘은 김영환 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김영환 지사님을 모시고 2022년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보훈군을 방문하여 군민들을 모시고 민선 8기 도정 운영에 대해 첫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도민의 삶의지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환 도지사님의 보훈 방문에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사님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건립된 대청댐과 충주댐은 수도권을 포함한 3천만 명의 국민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정작 충청북도는 각종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에서 생산된 물조차도 충북에는 8% 정도만 공급되어 충북의 농공용수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해남면도 대부분의 마을이 수질보전 특별 대책구역으로 대표적인 규제지역이며 속리산면, 장안면 일대는 백두대간과 한남 금북정명으로 가로막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충북도민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충북의 불합리한 상황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및 그 주변 내륙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32,000 보훈군민도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전으로 백두대간과 호수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실현에도 김영환 지사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보훈군은 충청북도의 비전과 도정에 맞춰 32,000 국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내외 기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이 제일 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충청북도 안에서 보훈과 괴산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군이 보훈과 괴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훈과 괴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이것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러분과 함께 보훈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보훈군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자.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이 말씀으로 일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different something, 뭔가를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왜 충청북도인가? 우리는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청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충청우도입니다. 우리가 충청남도 위에 서 있는 충청북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도 가운데 내륙에 있는 도이다. 충청내륙도이다. 충청남도는 충청도 가운데 해안도이다. 충청도 좌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충청북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만약에 충청북도라면 우리는 서울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병렬로 서 있기 때문에 서울서 경기를 거쳐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경북을 가는 길이 있고 서울서 경기를 거쳐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경북을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려 115년 동안 충청북도를 돌아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충주와 청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가 아니라 천안과 대전이 있는 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청주에서 영동 옥천을 가려면 우리는 신탄진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영동 옥천을 갑니다. 이거를 누구 한 사람도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100년 동안 없었단 말입니다. 1907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1907년도에 경부선을 놓을 때 그때 그들은 경부선을 충청북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소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서울에서 지금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오늘 달리는 길입니다. 1907년도에 생기고 1970년도에 생겼던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선을 따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가는 겁니까? 왜 부산을 가는데 저렇게 삐뚤빼뚤하게 가는 거죠?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충주를 거쳐서 김천, 상주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이 길이 이 길에 비해서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115년 동안 1시간 반의 공회전을 거쳐서 서울을 다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길은 제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조선의 유림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가던 길입니다.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 소사행장이 넘던 그 길입니다. 서울을 빨리 가려면 조령을 넘어서 충주 탄금대에서 신림을 만나고 20일 만에 한양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길을 버리고 충청북도를 버리고 돌아갔다 말입니다. 삐뚤빼뚤하게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12만, 13만이 되던 보훈군이 3만으로 줄게 되는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 그것이 여전까지 생각하던 도지사, 여전까지 생각하던 도민과 달리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보은은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속리산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호수로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보은은 여기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의상주 고속도로를 갖고 있고, 그걸 타고 가면 속리산 IC, 또 무슨 IC가 여기 있죠? 네? 보은 IC를 통해서 곧바로 경부, 중부와 연결되고 오송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공장이, 첨단 공장이 여기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지금 보은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주하고 붙어 있고 경상북도, 전라도하고 다 가까운 지리적 요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입니다. 그래서 법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첨단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물을 가져와요. 물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택에 삼성 공장을 수조 원을 들여서 짓고 졌는데 물이 없습니다. 평택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삼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50만, 60만 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공장 하나에만 60만 톤이 필요한데, 삼성이 거기 가면 물은 다 대줄 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못 구해서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그 물은 우리가 주지 않는 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은에 만약 20만 톤만 우리가 여기서 빼서 쓸 수 있으면, 용담대에서 가져오든지 또는 대청호에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대기업,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수두룩 딱딱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여기에 인구 늘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과거에 10만 명 이상 되고, 저도 어린 시절은 미원을 거쳐서 보군을 거쳐서 경상북도 화령으로 매일 제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이 보은이라는 곳이. 여기에 인구가 지금 최하위로 밀려 있습니다. 여기 살리는데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저도 걸려 있고 최재형 군수님 걸려 있습니다. 사람을 늘려야 합니다. 기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늘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집을 갖고 살아야 되고, 여기 와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여기 와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취농까지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 낳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 낳는 것도, 애 낳으면 돈 주고, 키워주는데 돈 주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돌봄하고, 애를 낳으면은 국가가 키워준다, 이렇게 해야 애를 낳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은군의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하고 최재형 군수님을 포함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백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을 줘요. 집을 새로 져서도 주고, 우리 농가주택 가운데서 없애기는 아까운 집들을 수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글도 쓰고, 여기 와서 그림도 그리고, 여기 와서 음악도 하고, 여기 와서 귀농 귀촌하고 스마트팜에 가서 일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왔다가도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백봉초등학교라는 충북 계산군 청천면에 부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초등학교인데 폐교 직전입니다.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집을 지어주자고 군수한테,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군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비 둥지라는 걸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졌습니다. 여기 두 채인데 11채가 져져 있는데 저 한 채를 빌려주는데 1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받고 줬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 먼저 들여줬습니다. 막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보훈군 이런 데도 돈이, 균형발전으로 내려온 돈이 저것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우리 아이디어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룡저수지든 무슨 저수지가 큰 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룡 말고 상궁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 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자산입니다. 지금 물. 그러니까 레이크파크의 레이크가 옛날에는 농사질 때 쓰는 그런 물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농사의 물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쓸 때 쓰는 물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니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수지 레이크 뷰 이렇게 관광으로 쓰는 거,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요즘에 떠들었는데 지금 저 중평에 벨포레라는 데를 가니까 원남고 저수지 하나에다가 100만 평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룡 저수지 이런 거, 또 여기 그 상궁 저수지 이런 데는 지금 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대들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입니다. 엄청난 천지개벽이 여기 보훈군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게 틀림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 여기다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훈으로 가라, 보훈에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훈부터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걸 열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저수지에서 저수지가 산정호수처럼 위에 있는 저수지에서 댐이 높은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서 내려올 때 그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연자방아를 짓던 그 물레방아를 하던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소수력을 해서 전기를 조금만 생산할 수가 있으면 그 전기를 가지고 스마트팜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난방에도 쓰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과 전기 에너지와 그리고 스마트팜, 푸드라고 하는 이 지금 식품, 농업, 이것이 연결되는 이 모델을 하나만 만들면 전 세계가 다 와서 보는 그런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이것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그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사이클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보훈군이 농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입니다. 관광도 농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들녘에 지금 일렁거리는 그 쌀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렁이는 그 벼가 출렁거리는 그 가을 들녘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관광 자원인지, 대추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가 꽃을 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정겨운 우리의 그 관광 자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 말씀에 충정하셨을 것 같고 우리 보은을 같이 좋은 충청북도의 최고의 군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저도 할 테니까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의원, 도의원님들 힘 합쳐서 하자, 그런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 저 최재형 교수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저 의장님 일어나 보세요. 박경숙 도의원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사실은 도지사님이 우리 보훈군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꼭 뺏어오셔야 돼요. 도지사님을 꼭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군수님, 도의원님, 의장님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또 한 가지 도지사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박수 한번 주시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분만 받겠습니다. 수화의 농민수당이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서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연 50만 원씩 지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 제시를 했는데 당선되시고 나서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이제 공약이 진행을 못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훈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저는 보훈군 AI 영재고 육지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남정입니다. 제가 당연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AI 영재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경쟁하는 지역이 6개지 않습니까? 청주, 충주, 혁신도시, 그리고 남부 3군의 보은, 영동, 계산 그렇습니다. 근데 청주, 충주, 혁신도시는 도시형 지역이고요. 공통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남부 3군, 보은, 영동, 괴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을 보면 민선 8기 충북도정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 AI 영재고 충북 유치 공약을 하셨습니다. 고려사항으로 만일에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다 이런 논리가 대입된다면 결국 도시형 지역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균형발전 물건으로 가는 거고요. 있는 지역 더 풍요롭게 없는 지역 거덜나는 이런 식의 부익부 비리비리라면 보훈군 앞길 정말 막막합니다. 따라서 AI 영재고 고려상, 보훈군 당위성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아닌 감소하는 지역, 그리고 인구 유출과 소멸이 가파르게 그것도 진행되는 지역, 그 중에서 가장 경쟁 지역 중에서 심각한 지역이 보훈군입니다. 두 번째, 전국 최초 기숙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가 있는 보훈군, 그리고 관내 지역의 학교 조립화, 유입 이런 거 감안하고, 그리고 인구 방어와 인구 반전이라는 총력전을 펼치는 보훈군, 똘똘 뭉쳐서 펼치는 보훈군과 보훈군민에게 절실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보훈군이 두 번째 당위성이고요. 세 번째는 균형발전이란 없는 지역에 고려하고 안배가 전제될 때 실현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사님이 공약하신 균형발전 이 정책에 정면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바로 보훈군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지사님 인사 말씀에서 보훈군이 살아야 충북이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보훈군이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러한 사항 꼭 고려하셔서 반드시 우리 보훈군의 AI 영재고 깊이 고려해 주시고 상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내 영재고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추진하는 데 방향을 힘을 보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AI 영재고를 지금 우리가 AI 영재고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나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선 교육감을 좀 더 압박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아까 말씀한 균형 발전에 입각해서 교육을 좀 더 어려운 지역에다 배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하고 꼭 영재고등학교가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국제학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드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그런 학교를 배치하는 문제를 충북 전역을 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제에서 또 교육감과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서 어떻든 지금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차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주 가신 것 같은데 광주에서 광주 AI 고등학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아마 그런 공약이 있었고 이 충북에도 AI 영재 고등학교 공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또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하여튼 오늘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말씀은 잘 귀담아 듣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산이라고 그랬나요? 구병산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산입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관광을 위한 지원 또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예산 담당자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가로등 5억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저 도의원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